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 좀 이상하잖아요. 5만 대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30대는 더 그래도 돼요. 나는 무슨 죄야. 솔로 라이딩. 솔로 라이딩. 네. 팩 라이딩이라고 하는데 팩 라이딩. 자, 내 뒤로 들어와. 우와! 갑자기.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여행 여행교회 간증 집회. 탁피디의 여행수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후. 네. 오늘은 그냥 녹화 방송으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가 아니라 라이브는 이제 DB에 좀 집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공개 녹음을 하고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 손님은 네. 녹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좀 편집을 가미해서 내보내는 걸로 좀 그렇게 하려고 네.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전 통보 받았습니다. 네. 통보 받고 네, 그냥 왔습니다. 네. 아니, 뭐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네.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래는 유튜브에 있는 것 같고, 수익도 유튜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이제 정작 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CMS를 많이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그 듣는 맛이 있는 컨텐츠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여행 에피소드 부분, 우리가 원래 해오던,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늘 해오던 이 부분은 뭔가 이제 귀로 들었을 때 네. 너무 영상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귀로 쭉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가자. 그래서 라이브보다도 이렇게 사전에 녹음 녹화를 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올릴 때는 뭐 또 자료 화면 좀 넣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지만 그냥 오디오로만 들었을 때도 큰 무리 없는. 어쨌거나 네. 그 귀만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떠날 수 있는 세계 네네. 여행. 그 컨셉으로 좀 네. 해보자. 그렇죠. 라는 취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네네네. 탁피디님, 네, 그냥 고양이들이랑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늘 그렇죠. 그 내부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탁피디님 내면에서의 어떤 논의. 제 내면에서의 논의가 제일 크죠. 그렇죠. 네네. 탁재영 2, 탁재영 2, 탁재영 3, 탁재영 4. 서로 막 싸우고 있지. 네네네. 막 유튜브를 하란 말이야. 막, 아니야, 팟캐스트 중요해. 막 이러면서. 요새 좀 조용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네. 탁피디님의 여행수다. 네. 배언니는 뭐 우리 그 DB파기 할 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네. 뭐 그동안 좀 어떻게 뭐 별일 없었습니까? 아, 별일 없었죠. 네네. 전 아주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여름, 신나게.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뭔가 장마가 확 몰려올 것 같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지방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뭔가 몇 날 며칠 비가 확 올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비가 좀 잦아들다가 뭐 이렇게 찔끔찔끔 오다가 이상해. 네, 그러다가 또 좀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가 막뭐 스키찬 바람이 불었다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러다 확 더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계속 드는데 네. 제대로 더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게요. 네. 그런데 또 끈적끈적 하다가도 어저께 제가 바다를 잠깐 보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기 선제도를 잠깐 갔다 왔는데, 아, 네네. 좋더라고요. 또 바닷바람이 네. 시원하니. 네네. 근데 또 계속 맞고 있으니까 뭔가 끈적하니, 막 또 이렇게 땀이 마르니까 뭔가 소금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네. 여튼 그랬습니다. 좋더라고요. 여튼 짬내서 이렇게 뭐 바다라도 보고 올 수 그쵸.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가까운 데라도 가는 그런 재밌는 네. 삶을. 배언니가 제가 듣기로는 네. 자전거를 못 하신다고. 자전거를 제가 네. 못 배웠습니다. 제가 할 줄 모르는 게 참 많이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이 자전거를 못 할 수가 그럴 있어요?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또 스노보드도 타고 네. 롤러스케이트도 잘 타고 네네. 뭐 아무튼 뭐 탈 줄 아는 게 되게 많은데 어떻게 또 자전거는 또 못 해요. 아니 그래서 그 자전거를 못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덜 더울 때 이 스튜디오가 있는 이 운양동과 네. 지금 계신 곳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때 네. 킥보드를 타고 그쵸. 다니셔라.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전동이 아닌 그냥 싱싱이를 하나 아니 싱싱이보단 비싼 거였어. 하여튼 그래도 싱싱이 정말 근데 한 번을 타고 다니면 꼴을 못 봤네. 아니요, 저 동네에서 잘 타고 다녀요. 동네에서 타고 다녀요? 네, 동네에서 타고 다녀요. 어. 근데 여기까지 제가 몇 번은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 만만치가 않더라. 네, 그리고 도보 비교해서 뭐 음. 이렇게 시간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그게 탈 수 있는 기간이 네. 그리고 그 1년 중에 얼마 안 되더라. 여름에는 더워서 못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로 하여튼 저희 집 현관에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뭔가 이제 가끔 동네에서 뭔가 이렇게 마트 가고 할 때. 뭐 편의점 갈 때, 편의점 그럴 갈 때 때. 타고 네. 다니고 뭐 그렇죠. 사람들이 좀 쳐다보긴 해. 좀 모양도 빠지고 그게 좀 그렇긴 그러니까 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뭔가 걷고 뛰는 거랑 네. 그냥 내가 조금 더 신난다 아니면 조금 더 힘들다 뭐 이 정도. 좀 그렇죠. 신은 나는데 그리고 그게 힘들다? 계속 발을 네. 굴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그러니까 짝다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럼 발을 바꿔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더라고 또. 진짜. 네, 제가 완벽한 오른발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자, 안 되는. 여튼 그 오늘 나오실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네. 배언니도 뭔가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대한 지식 그리고 네. 아울러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자전거를 배우려고 애는 써봤죠. 그 공PD님이 저 자전거를 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요. 막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음. 가르치고 했는데 포기했다. 뭐 포기까지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여튼 그랬다. 뭐 페달 밟지 못해도 이렇게 양발 띄고서 이렇게 저거 정말 굴러서 가는 것까지는 했다면서요. 웃기는 게 네. 내리막길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페달을 밟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휘청이는 걸 아직 컨트롤을 못 그렇죠. 하는구나. 페달링을 못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중심은 또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그러니까 그 내리막길 동력으로 정말 중심 잡고 슝 내려가는 거는 잘한다. 그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페달만 배우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여튼. 오늘 모실 게스트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시고 네, 그렇죠. 뭔가 그러면 진짜 자전거에 새롭게 좀 눈을 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싱싱이를 좀 벗어나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네네. 네, 들장미 소녀보다 체르노빌 소녀. 네, 심수진 양. 네. 오랜만에 여행수다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 치코. 반갑습니다. 올라 치코. 아니 갑자기 웬 스페인어? 제가 남미 여행 그랬었죠,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올라 찍고 그러면은 하이 보이스 뭐 이런 느낌인데. 안녕 여러분 이거일걸요? 안녕 여러분. 어. 네. 올라지 이거. 찍고 말고 이제 찍고스 앤 찍가스 해줘야 이제 약간 그 소년 보이 앤 걸스 이렇게 되는데. 네. 네. 그렇죠. 네. 찍고스가 중요하죠 우리 수진 씨한테는. 네네. 올라지 이거.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제가 여행 이야기가 남미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제가 4개월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4개월 동안 운 적이 진짜 일주일에 3번, 4번은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다크 블랙 뭐 비슷하죠. 네네. 네. 어둡고 까맣고. 블랙은 그거. 어두우니까.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었죠. 음. 그래서 사실은 또 코로나도 터졌고 나이가 30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얌전히 조신하게 지내보자 해서 30대면 한참 통통 튈 나이인데. 그 30대 그런가요? 뭐 어때서? 왜 30대가 네. 와 완전 네. 제가 너무 20대 때 진짜 막 천방지축으로 5만 대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야 30대는 더 그래도 돼요. 맞아. 그치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총알을 모아야 되는. 그렇지 생활은 해야지. 이제 좀 생활은 어느 해야지. 정도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얌전히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제 안에 DNA가. 맞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예전처럼 또 다 내팽개치고 여행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분출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마지막 여행이 자전거 여행이었잖아요. 남미.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 자전거에 빠져버린 요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남미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요새는 이제 국내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 네, 맞아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군요. 그 남미 자전거 여행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자전거로 안데스 산맥을 넘고 있더라였잖아요. 그쵸? 네, 아하. 당시에 저를 그 꼬신 녀석이 꼬신 녀석이 나랑 여행 가지 않을래? 어디? 남미. 좋아. 근데 그 녀석이 자전거 세계 여행자였죠. 음?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갈 거니? 하니까
자전거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자전거를 사서 같이 갈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거든요. 엄청 요즘 들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요즘에는 그런 얌전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좀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많이 여행을 예전처럼 다니지는 못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국내에도 돌아다니면서 막 네. 투어도 가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풀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 언제 떠나셨었죠? 그 남미 자전거 여행을? 남미는 네. 2019년 제가 이제 29살 때 마지막이다. 네네네. 이렇게 다니는 거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우즈베키스탄 여행하다가 만난 이탈리아노 친구가 나랑 같이 여행 갈래? 라고 해서 그 전에 이미 그 친구가 저를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한국까지 왔었던 네. 엄청났죠. 이탈리아에서? 네. 이탈리아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까지 온 거고 아. 거기서 저를 만났는데 딱 하루 같이 놀았어요. 근데 이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럼 너 보러 갈게 해서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자전거를 세상에. 타고 들어왔었죠. 세상에. 우즈벡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어떤 코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되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일단 북한을 통과하지는 못했을 거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치. 무슨 산맥들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에. 뭐 그런데 얼음산을 막 자전거로 넘고 자전거로 넘고 막 국경을 몇 개를 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왔겠지 아마? 또 중국에서 이제 가로질러가지고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왔었어요. 세상에. 그 얘기 옛날에 우리 다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정말 그 청춘의 힘 그리고 어떤 여자의 꽂힌 그러니까. 한 남자의 어떤 집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만났으면은 뭐 그 뒤로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하지 말까? 인생은 쉽지 않죠. 그래. 근데 되게 배언니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진짜. 내가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연인 사이는 아닌데 굉장히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았어요. 왜냐면 그 사랑이 끝나도 그렇게 여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치, 추억이 있죠. 전후회가 있어요. 추억이라기보다는 그런 또 다른 감정이 또 전후회란 있으니까. 게 있어서 그냥 맞아. 되게 서로를 응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잘 뭐 가끔 명절이면 연락 와요. 명절. 아니 그것도 이탈리아 명절이 아니라 한국 명절이에요. 한국 명절. 해피 뉴 이어 뭐 이러면서 추석, 설날. 그렇구나. 그럴 때 좋네요. 연락 오죠. 네. 여튼 그때 그래서 거의 뭐 남미를 한 종횡무진 다녔어요. 자전거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그랬죠. 네. 거기를 제가 안데스를 가는 줄 모르고 갔잖아요. 그랬죠. 그냥 그 친구가 가자고 했고 당시에 그때 여행 수다를 되게 활발하게 녹음을 할 때라 가지고 그때 뭐 우즈베키스탄 여행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너가 알아서 다 준비해라. 나 그냥 따라갈게 했는데 아니 뭐 페루 도착한 것까진 좋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계속 오르막만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도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통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거든요. 그렇지. 고독에 혹시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 건 없었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건 없었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숨쉬기가 좀 힘들고 막. 자꾸 몇 날 며칠 올라만 가니까 그치. 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목적지가 어디야?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마추픽추 보러 갈 거야.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마추픽추? 내가 아는 그 마추픽추? 그러니까 딱 나도 모르게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오르기가 힘들 텐데.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여행수다. 거에 좀 많이 둔하시죠? 네.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어딘지 잘 모르시고. 잘 모르고 여행수다 오래된 팬분들은 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 좀 이상하잖아요. 좀 스스로 인정하고. 대책 없고 그치. 무지해서 약간 심지어 이상하단 말을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아하죠. 아시잖아요. MBTI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아요 MBTI가. 또라이란 말이 세상 칭찬. 칭찬. 막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죠 뭐. 그냥 무지성으로 저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게.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 사랑이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물론 갔다 오고 나서는 진절머리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좀 안 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뭐 자전거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완전 자린이 시절. 자린이었죠. 예. 이게 제가 요즘 듣는 얘기가 경험치는 절대 자린이가 아니다. 그치. 경험치로 이분을 이기는 사람은 없는데 자전거로 안데스 산맥을 넘었을 한국 사람이 몇 없죠. 있긴 있겠지만 있겠죠. 그러니까 있겠죠. 뭔가 그 서바이벌 동호회에 새 회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내전을 겪고 들어온 그렇지. 사람이야. 하지만 총은 다룰 줄을 아니, 몰라. 거기에서 그냥 막 총에 대해 다뤄본 거지. 그냥 어. 그래서 실탄을 쏴본 적은 있는데 그 총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렇지. 뭐 총 이런 뭐 거지, 이렇게 약간. 총 청소도 할 줄 몰라. 심지어 막 그런데 내전은 겪고 왔던 막 그런 그러니까 사람인 약간 거잖아. 본능만 남아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런 타입이었죠. 진짜 그 처음에 자전거 타겠다고 국내에서 딱 들어갔을 때 그 어떤 뭐 그 동호회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래긴 했을 것 같아요. 놀랬죠. 일단 1차적으로 안데스를 넘었다는 거에 놀라고 그렇지. 저런 여성이 이렇게 막 좀 마른 애가 안데스를 자전거는 많이 타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타봤는데 안데스는 넘어봤고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안데스 넘고 뭐 파타고니아 지나서 남미 종주했습니다. 막 이러면은 뭐 괴수라 그러거든요. 네. 자전거 세계에서 괴수인 건데 그치. 이제 게다가 그럼 그때 뭐 로드바이크 뭐 브랜드 뭐 타셨? 몰라요. 그냥 철팁이요. 잘 몰라요. 쫄티비도 아니고 하이브리드예요. 생활용 자전거. 네네.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괴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막상 이제 나타나서 라이딩을 같이 달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린인 거죠. 그렇지. 지식이 없는 거야. 자전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제대로 탈 줄도 모르고 제가 나중에 한참 후에 알았는데 이게 자전거를 앞벅지로만 타고 있었더라고요. 허벅지도 이제 앞벅지 뒷벅지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때려 밟는 식으로 어필들을 그간에 왔었으니까 안데스를. 그래서 앞벅지만 쓰는 줄 알았더니 당기는 힘으로도 자전거를 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뒷벅지나 뭐 아니면 그 위쪽이나 여러 군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육을. 근데 그게 피팅의 중요성이었던 거예요. 피팅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옷을 우리 몸에 맞추듯이 자전거도 그러면은 그 안장에 앉은 채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막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네. 해가지고 자기 몸에 딱 맞추는 단계인 그쵸. 건가요? 가장 그 좋은 페달링이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키도 다르고 그렇죠. 심지어 팔다리 길이도 달라요. 몸통 길이도 다르고. 그걸 자전거를 다 자기 몸에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각도를 맞춰가지고 안장도 뭐 높낮이 조절하고 그렇겠죠. 앞뒤로도 조절하고 또 뭐 페달도 이제 클릿 슈즈라고 하죠. 그 슈즈에 대한 것도 되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뭐 앞에 이런 핸들바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골고루 이렇게 이루어져야 내 자세가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페달을 밟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 안데스 산맥을 같이 갔던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줬었나요? 그 친구가 피팅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듣긴 했어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 그런 뭐 되게 피팅 샵 같은 데를 갔었대요. 그래서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자신의 뭐 심박이나 뭐 이런 거나 다 이제 뭐 건강검진하듯이 맞춘 다음에 피팅 자세랑 이런 것까지 다 맞춘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그 기어 회전비나 이런 것도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까? 그쵸. 오. 케이던스? 뭐 그런 거 다 이게 맞춰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자전거를 아무리 좋아하고 잘 알아도 쉽지 않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샵에 가서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자기 거는 해오고 해주진 않았다. 그렇네, 진짜. 해줄 줄을 몰랐던 거죠. 중요한 건 아는데 자기가 이거를 미세하게 조정해줄 줄 모르니까. 하지만 같이 안데스는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 이 자식. 이 자식.
부들부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네. 지금 생각하면은 얘는 나를 어떤 생각으로 데려간 거지 거기를? 그냥 수진이라면 같이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함께 있고 싶었던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 믿었던 거고. 네. 나는 무슨 죄야? 무슨 죄야 이 자식아? 지금 생각해볼까요? 하지만 그 경험치를 얻었다, 아, 해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뭐 장비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맞아요.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뭘 열심히 해줬어도 그 단계에서는 별로 좋은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수진 맞아요. 씨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괴로움을 다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딱 바뀌었을 때 이게 좋아지는구나, 저게 좋아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맞아. 알게 되는 거겠죠. 고마운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자. 네. 고맙다 친구야. 자,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좀 그것부터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동호회의 문화 같은 것들. 아 동호회요. 네,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를 그냥 혼자 타면 되는데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이유. 굳이 어떤 모여서. 게 있어요? 네. 이게 네. 왜냐하면요. 다른 뭐 등산이나 산악회나 이런 건 또 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솔라라고 하죠. 솔로 라이딩. 솔로 라이딩. 어. 네네네. 그리고 팽라라고 팽라이딩이라고 하는데 팩 라이딩.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쉽게 말해서 떼빙. 떼빙. 네네네. 그 한강 가면은 무리지어서 막 다니는 네. 라이더분들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게 팽라인데 이제 제가 타는 뭐 모든 자전거가 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그때 여행 갔을 때 탔던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천천히 어필만 오르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만 하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라 로드바이크인데 로드바이크. 네. 스피드를 즐기는 평지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평지에서 스피드를 즐기고 또 어필에서도 다른 자전거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익스트림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로드바이크가 너무 잘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리지어서 다니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스포츠카 같은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데스에서 타셨던 게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무슨 이제 그치. 외건 같은 거였다면 이 지금 로드바이크는 그러니까 스포츠카. 뭐 이제 오토바이로 비유하면은 이제 숑카. 시온카. 쇼카? 그건 그죠? 뭐예요?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스포츠 레플리카라고도 하는 이제 네. 그런 스타일의 자전거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뭐 계속 옷 쫄쫄이 얘기도 하고 뭐 헬멧 얘기도 하고 공기저항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다 같이 다니면요. 이제 그 줄줄이 다니잖아요. 그럼 뒤에 있을수록 이게 무중력 상태처럼 돼요. 앞에서 바람을 다 막아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바람을 막아주고 또 두 번째 사람한테도 또 바람이 막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네, 보니까 그 경륜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처럼 체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중간에 계속 껴있거나 하는데 뭐 정말 체력 좋으신 분들은 계속 말선이라고 말뚝선? 뭐 저도 용어를 다 말선? 말선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선두를 쓰는 거예요. 말뚝 선두. 그렇게 선두를 서서 팩을 말근육 선수 이끌어가요. 이런 건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 요즘 복싱도 배우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리더인 거죠. 리더가 돼가지고 팩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리더가 계속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교대도 해주고. 교대도 해요. 교대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 같이 끌어가는 느낌? 이제 솔라가 오토바이라고 치면은 이제 팽라는 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두 입장이긴 한데 나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딸린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운전을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겁쟁이 페달 거기서 그거 나왔던 알아요? 것 같아요. 네, 겁쟁이 페달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떨어져서 가다가 자, 내 뒤로 들어와. 우와! 갑자기 그 주변이 까매지면서 이렇게 아니 이것은 마치 열차?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만화라서 그런 것 같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지쳤어. 앞에 있다가 너무 지쳐서
좀 덩치 큰 분들, 그러니까 뒤편으로 가면서 덩치 큰 분 뒤에 숨어서 이렇게 딱 자세를 하잖아요. 에어로 자세를.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와. 안락하다. 너무 안락하다. 페달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진짜 그걸 느껴요. 이게 느린 속도로 가는 자전거면 좀 네. 못 느낄 텐데 이제 로드바이크다 보니까 이거를 체감을 해서 혼자 타는 것보다 같이 타는 게 훨씬 재밌는.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아, 잘 더 따라가야 잘 돼요. 따라가야 되겠네. 왜냐면 느리게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음. 느리게 뒷사람을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밟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이거든요. 아, 그런 걸 같이 하려면 진짜 동호회 어떤 굉장히 그쵸. 중요하죠. 네, 들어가는 그리고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전우회가 생겨요. 왜냐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등산 같은 경우에 뭐 불륜 얘기하고 하는데 대화를 할 틈이 많잖아요. 아, 그런 맞아. 경우에. 걸어가면서 그치. 막 서로 손도 잡아주고. 아니야. 산에 안 가본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산 가서 무슨 얘기를 해. 걷기 바쁜데. 아니 오빠 그거는 히말라야만 다니는 사람은 몰라. 아니 갔다 와서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요. 걸을 때는 사실 조용히 걷습니다. 전 네. 산악회를 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없어. 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음. 거니까 동호인으로서.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달리면서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물론 괴수분들은 체력이 남아 도니까 달리면서도 혹은 어필을 올라가면서도 막 수다 떨면서 올라가시는데 아 심지어 이렇게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가면 수다를 떨어요? 어허. 나는 뒤에서 페달을 엄청 밟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 네, 이제 숨쉬기 바쁜데. 괴수분들은 막 수다 떨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팽라 할 때는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이 중요해요. 맞아요. 안전이 사고가 날 중요해서 수도 있고. 저희가 막 수신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신호와 서로서로 안전을 지키고 또 때로는 서로의 체력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전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처럼. 아하.